안녕하세요. 미라클 마케팅 연구소 민진홍 소장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부업으로 한 달에 300만 원을 벌었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당신이 부업을 하겠다는 생각을 한 원인이 있었기에 한 달에 300만 원이라는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온종일 잠만 자고 1년 동안 계속 놀고 먹었는데 어느 날 눈 떠보니 엄청난 부자가 되어 있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유산을 물려받았다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유산을 받은 것에도 원인은 존재합니다. 어떤 분이 돌아가셔서 그 유산이 상속되었기 때문이라는 원인이 있었기에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씨를 심지 않는 곳에서 꽃이 필 수는 없습니다. 원인이 없다면 결과도 있을 수 없습니다. 역시 어떤 일이든 원인, 결과, 원인, 결과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 인과의 법칙을 알면 매우 유용합니다. 당신의 인생이 더욱 좋아지고 성공이 더 쉬워지고 더 쉽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으니 이 내용도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도 생길 것입니다. 당신의 환경은 지금까지 만난 친구나 동료, 가족, 파트너 덕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사고방식은 주변 사람들에게서 영향을 받은 것이 가장 많습니다. 책을 읽은 것도 있겠지만 그 책도 누군가가 쓴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당신의 인생이 이루어져 있고 지금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라는 원인을 생각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지금이라는 결과의 원인을 생각하다 보면 감사하는 마음에 도달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인생도 풍요로워지겠죠. 먼저 인과의 법칙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결과에는 모두 원인이 있다고 했는데 모든 것이 필연적이고 반드시 원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식하면 의욕상실이 되거나 낙담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되어줍니다. 사실 동기부여가 잘 되는 것도 그렇지 못하는 것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의욕이 떨어지는가, 어떤 경우에 동기부여가 잘 되는가, 누군가와 만나면 동기부여가 잘 된다거나 책을 읽으면 동기부여가 잘 된다 등등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체크해서 정리해 보세요. 동기부여가 잘 되는 체크리스트와 그렇지 못한 원인의 체크리스트를 만들면 비교적 명확해집니다. 가령 일찍 일어났다가 다시 잠들어 버린다거나 늦게까지 술을 마시면 아침에 늦게 일어나게 되어 자기 혐오에 빠진다거나 온종일 TV를 보다가 정말 쓸모없는 짓을 했어 라고 후회하면서 의욕을 잃는다거나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명확하게 체크리스트로 만들면 의욕을 관리하기가 매우 쉬워집니다. 체크리스트에 있는 의욕이 떨어지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되니까 자기를 관리하기가 쉬워지겠죠. 가령 의욕이 떨어져도 의욕이 증가하는 원인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행동하면 됩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듣는다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친구를 만나 수다를 떤다거나 스포츠를 한다거나 달리기를 해서 몸을 움직인다거나 많이 있을 것입니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으면 의욕 관리를 하기 쉬워집니다. 또 한 가지의 장점은 실패가 극적으로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인과의 법칙을 확실하게 알아두면 극적으로 실패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원인을 의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원인으로 인해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인지 의식하게 되므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잘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말을 상대방에게 하면 상대방은 이렇게 생각할 테니 마이너스가 될지도 몰라. 인상이 안 좋아질 수도 있는 원인을 제공하지 않으려고 의식하게 될 것입니다. 일부러 실패할 필요는 없겠죠. 실패도 경험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겪지 않아도 되는 실수는 안 하는 게 더 빨리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원인을 확실히 의식하면 미래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해 항상 의식하게 되니까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잘 하게 되는 거죠. 이 점은 비즈니스에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했는데 한 달 걸린다고 합니다. 더 길어지면 2달 후가 될 수도 있겠죠. 비즈니스 현장에서 기한이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원인을 알면 앞으로 벌어질 일을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런 행동을 하면 어떤 미래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
다양한 패턴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즈니스를 할 때는 특히 더 그렇죠. 항상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리스크는 상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의욕을 관리하기 쉬워진다. 리스크 관리가 쉬워진다. 이 두 가지 장점을 이해하면서 인과의 법칙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과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과가 있으려면 반드시 원인이 필요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 당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고 싶다면 원인을 더욱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경제적인 자유와 시간의 자유를 얻고자 한다면 경제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원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경제적인 자유를 얻으려면 돈을 벌어야 하는데, 돈을 벌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사람에게 가치를 제공해서 그 사람이 감동하면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즈니스의 본질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모두 갖고 있다. 이 말은 본질을 잘 파악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 돈이나 시간 등은 모두 다른 사람이 갖고 있습니다. 유명해지고 싶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유명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유명해지고 싶다거나 돈을 벌고 싶다는 결과를 얻으려면 원인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이 먼저 가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1000만 원을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가치 제공이라는 원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치를 제공할까요? 매력을 증가시키거나 다른 사람의 상품을 소개해도 좋습니다. 높은 가치를 지닌 상품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좋은 상품이 없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중개자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인터넷 비즈니스에서는 어필리에이트라고 하는데, 높은 가치를 지닌 상품을 제공해서 당신이 소개하는 상품이라면 구매하고 싶다고 생각할 만한 매력을 증가시켜야 할 것입니다. 매력을 증가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애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역시 애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대할 때, 가족이나 아이를 대할 때 애정을 담아 대하지 않습니까? 문자 메시지를 쓸 때도 그렇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문자를 쓸 때는 굉장히 신경 쓰지 않나요? 이렇게 말하면 알아들을까? 이렇게 쓰면 싫어할까? 이렇게 쓰면 좋아할까? 등등 많이 생각할 것입니다. 블로그를 쓸 때도 같습니다. 고객에게 어떠한 가치를 제공하고 정보를 알려줄 때 사랑을 담아 써야 합니다. 이 정보를 알려서 훌륭한 가치를 제공한다는 애정을 갖게 되면 매력은 점점 더 증가할 것입니다. 사랑은 역시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애정도 생겨납니다. 블로그를 쓸 기회를 주어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내어 글을 읽어주어서 고맙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애정을 갖게 됩니다. 역시 그 원점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상품이 없더라도 다른 상품을 소개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당신의 매력을 증가시켜 당신이 말하는 것이라면 들어보고 싶다고 고객이 생각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택과 집중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미 선택과 집중은 많이 들어보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선택과 집중.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동시에 진행하려고 하면 잘 안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이 동시에 100명을 관리하려면 어렵겠죠?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5명까지라고 합니다. 5명을 관리하는 것이 최고치라고 합니다. 동시에 많은 사람을 관리하는 것이 어렵다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에 집중하면 보다 큰 원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 인터넷 비즈니스를 하기로 정했다면 그것에만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다고 하잖아요. 프로야구 선수도 되고 싶고 축구 선수도 되고 싶다고 해도 양쪽 모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은 한때 야구도 한 적이 있어요. 프로야구 선수로서 말이죠. 그러나 야구 선수로서 모두의 기억에 남을 만한 실적은 남기지 못했습니다. 역시 마이클 조던은 농구에 전념했을 때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농구가 그 사람에게 더 잘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선택과 집중이라는 차원에서 2마리 토끼를 쫓지 말아야 합니다.
우선은 한 가지 분야에서 실적을 올리고 확장해가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비즈니스도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지 않을지 정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야에서 특별한 능력을 갖추게 되면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함께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 않을 것을 정하면 해야 할 일이 명확해집니다. 앞에서 경제적인 자유를 얻으려면 돈을 벌어야 한다고 했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세일즈입니다. 세일즈를 하지 않으면 돈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상품이 있으니 꼭 구매해 보세요 라고 소개해야 합니다. 흔히들 세일즈를 하면 뭔가 찔리는 기분이 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사라고 강요하는 것 같아서 싫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좋은 상품을 팔아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반드시 도움이 될 만한 것을 판매하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좋은 상품이라면 오히려 소개하지 않으면 안타까운 거죠. 예를 들어 당신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세차를 한다고 해봅시다. 주유소에 가면 꼭 세차를 합니다. 매달 세차니까 6개월이면 최소 6번 이상은 세차를 하겠죠. 하루는 항상 다니는 주유소 직원이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차를 자주 이용하시는데요. 세차 티켓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티켓은 세차를 3번 하는 요금으로 6번 세차를 할 수 있는 티켓입니다. 이 티켓을 구매하시면 2번 세차 요금이 절약됩니다. 구매하시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당신은 매달 한 번 이상은 꼭 세차를 하니까 4번 하는 요금으로 6번 세차를 할 수 있다면 이득이겠죠. 저도 그런 입장이라면 살 것입니다. 이런 것이 좋은 세일즈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굉장히 기쁠 것입니다. 이득을 보게 되는 거니까요. 이러한 세일즈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주유소의 직원이 이 티켓의 존재를 말해주지 않았다면 당신은 평생 모르고 지났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4번 세차할 수 있는 돈으로 6번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모르고 지낸다면 손해보는 거잖아요. 주유소 직원이 세일즈를 해주었기 때문에 이득을 본 것입니다. 세일즈는 이런 감각을 가져야 합니다. 반드시 사야 한다고 고객의 등을 슬쩍 밀어주지 않으면 좀처럼 구매하지 않습니다. 고객에게서 신뢰를 얻고 상품을 소개하는 것, 고객이 상품을 사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 원인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행복해지도록 원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확신이 든다면 다소 강요를 하더라도 추천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에 아주 좋은 보조식품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보조식품을 통해 많은 사람의 건강이 좋아졌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는 것도 알고 자기 자신도 그러한 체험을 했다면 추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떠한 병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말이죠. 강제로라도 먹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런 감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그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말에 힘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떳떳하지 않을 이유도 없고 오히려 소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상품은 판매해야 합니다. 이때도 역시 애정이 중요합니다. 상냥하게 대하는 것만이 애정이 아닙니다. 때로는 강제로 엄격함도 필요합니다.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미움을 받아도 좋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친구 중에 반드시 고쳐야 하는 성격이 있다고 합시다. 이 친구는 그 성격만 고치면 정말 좋을 텐데, 인간관계가 더 좋아질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럴 때는 반드시 말해줘야 할 것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이죠. 말을 안 하는 이유는 그 친구에게 미움받는 게 싫어서, 화를 내는 게 싫어서,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게 걸려서 등등의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미움받는 게 싫어서 분위기 안 좋아지는 게 걸린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상대방을 생각해서 때로는 미움받아도 좋으니까 확실하게 말해주는 것이 진정한 상냥함이라 생각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정으로 대하면 상대에게 그것이 전해집니다. 그 사람이 해준 말이 정말 도움이 됐어라고, 또 깨닫지 못할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결국 그 사람은 정말 날 생각해서 그런 거북한 말도 해준 거구나
라고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위해 때로는 엄격하게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함께 일하는 파트너나 회사 내 동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영업해온 동료를 보면서 어떤 점을 고치거나 보완하면 영업 성적이 더 오를 텐데 상대방이 싫어할지 모르니까 상대방이 나보다 영업 성적이 더 좋아서 내가 말하면 더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생각으로 말하지 않는 건 이상하잖아요. 스스로 깨닫는 것과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깨닫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매니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축구도 야구도 감독이 있습니다. 감독 없이 선수 혼자서는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세가 이상하다거나 이렇게 던지는 것이 더 좋다거나 야구에서 수비할 때 판단이 좀 늦는다거나 글러브를 잘 다루지 못한다거나 그럴 때 스스로 깨닫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다른 사람이 보고 이 부분이 이상하다고 말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말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평생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성장할 수 없죠. 미움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친구가 성장할 기회를 없앨 수도 있습니다. 애정과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확실하게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세일즈는 정의입니다. 억지로 판매를 강요하는 것은 싫겠지만 좋은 상품이라면 떳떳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점을 이해한다면 매출도 변화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렸는데 또 한 가지 인식해야 할 점은 정보의 가치를 두라는 것입니다. 정보 하나로 인해 결과가 10배, 100배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정보를 사거나 컨설팅을 의뢰하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공부해온 노하우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10년간 컨설팅 사업을 해온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의뢰했다면 그 사람의 10년치 노하우를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에게 질문하면 바로 대답해 줍니다. 마케팅 잘 못하겠어요. 어디가 잘못된 거죠? 그건 인터넷 고객 모집 부분이 잘못된 것입니다. 즉,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물론 스스로 공부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다면 빨리 해결하는 게 좋겠죠. 빨리 해결하려면 돈으로 정보를 사서 잘못된 길로 걷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정보를 넣는가, 질이 높은 정보를 넣는가, 아니면 거짓을 넣는가, 혹은 전혀 활용할 수 없는 쓸모없는 정보를 계속 넣는가, 뇌가 어떤 정보를 입력하는가에 대해 의식해야 합니다. 정보에 의해 사람의 사고방식이 결정되니 인류 정보를 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라클 마케팅 민진호 소장입니다. 마케팅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몰라 고민하고 계신가요?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설명문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1:1